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를 사업으로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기계장치인 상하작업 구동 모듈의 모듈 특허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본원 발명, 저희가 특허 출원한 발명이고요. 오른쪽은 심사관이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한 거에 거절 이유를 근거로 삼은 인용 발명 1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사관이 제시한 발명을 인용 발명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원 발명이나 인용 발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그 도면의 그 드로잉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본원 발명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이제 집어넣게 되면 150번이 올라가게 되고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150번이 내려오죠. 인용 발명 같은 경우에도 60번이나 70번을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80번이 올라가고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80번이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원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은 인용 발명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제시했지만 저희가 이 기계장치 외관상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기계장치이나 이 운동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심사관한테 어필함으로써 등록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해 이제 반박하는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 발명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1번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도 빠지고 오른쪽에서 빠지게 되면 1번처럼 내려오고 2번처럼 양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2번처럼 올라가는 거죠. 150번이. 그리고 3번처럼 양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150번도 3쪽 같이 이동하고 왼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4번도 같이 150번 4번처럼 같이 이동하죠. 그리고 왼쪽은 고정하고 5번 오른쪽에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150번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그러니까 화살표 5번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을 고정하고 오른쪽을 밀어놓게 되면 150번은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본원 발명의 운동 특성을 이렇게 화살표로 잘 설명을 해서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의뢰할 때 기계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문 변리사한테 의뢰해야 이 운동에 대해서 특성을 잘 분석해서 이와 같이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용 발명 같은 경우에는 C1으로 표시가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C2처럼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양쪽으로 이제 밀어넣게 되면 B2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죠. 승강 블록이. 그래서 이 비교를 해서 1번, 2번 운동, 그러니까 내려오거나 올라가고 하는 운동은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오른쪽은 3번 운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하는 4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을 고정하고 한쪽을 바깥으로 뺨으로 인해서 150번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5번 운동이라든지 왼쪽을 고정하고 오른쪽을 밀어넣음으로 인해서 150번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하는 운동을 인용 발명해서 할 수 없다는 이 대비의 도면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이 특허는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장치 특허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운동을 분석을 해서 심사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변리사, 기계 전문 변리사한테 의뢰해야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거절받을 수 있는 걸 등록받을 수 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심사관한테 제시할 수 있는 변리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장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심사관이 인용 발명을 근거로 어떻게 본원 발명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한번 심사관이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면 받게 되는 거절 이유를 기재한 의견 제출 통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의견 제출 통지서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는 제가
출원인과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 제가 지정된 변리사로 진행한 건인 거죠. 그래서 발명의 명칭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하 좌우 구동 모듈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뭐 법정은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심사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저희 본원 발명과 오른쪽에 있는 인용 발명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본원 발명과 저희가 특허 출원한 발명이죠. 심사관이 검색한 저희가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 발명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지적을 했는데요.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지적하는 의견 제출 동의서를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가보면 이 특허 출원의 1항 또 2항은 1항 2호라는 건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 동일한 이유로 이제 거절을 내린 거죠. 그래서 보통 29조 1항 2호를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술 특성, 인용 발명과 본원 발명의 작동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심사관에서 이게 어필함으로써 요건이 이제 등록을 받게 된 거죠.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으로서 의견서 보정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본원 발명에는 화살표로 1번처럼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1번처럼 내려오고 2번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번이 2번처럼 위로 올라가고 3번처럼 좌우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150번도 같이 3번으로 이동하고 4번처럼 좌우가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4번과 같이 150번도 이동을 하고 왼쪽을 고정하고 오른쪽만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150번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이동하는 화살표 5번 방향으로 이동하고 왼쪽을 고정하고 6번을 밀어넣는 경우에는 150번은 왼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6번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해서 인용 발명인 경우에는 C1처럼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C2처럼 80번이 내려오고 B1처럼 양쪽에서 밀어넣는 경우에는 80번이 올라가지만 인용 발명에는 본원 발명에서 가지지 않은 수직적 가이드 부재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3번처럼 이동하거나 4번처럼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번이나 60번, 70번이 한꺼번에 왼쪽으로 전체가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본원 발명, 저희가 주로 하는 발명에는 발명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과 6번과 같은 한쪽을 고정하고 한쪽을 빼거나 넣는 경우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오르내리는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을 의견서에 저희가 기재를 해서 심사관한테 어필함으로써 요건은 등록받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특성을 분석을 해서 심사관한테 어필함으로써 특허 등록,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특허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기계특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기계특허 전문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한번 제가 기계특허를 기계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전문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경우에 어떤지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심사 대응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사관과의 기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은 기계특허 분야, 기계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분야로 그 분류가 돼서 기계 분야의 전공 변리사에게 심사관에게 보통 심사가 의뢰됩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기계 분야 전문 가능성이 높은데 화학이나 재료와 같은 기계 전문 변리사가 아닐 경우에는 심사관의 기계적 질문이나 반박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 거죠.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공지능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효율적인 의견서 제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 분야의 특허는 종종 구조 변경, 작동 방식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운동의 차별성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학이나 재료, 기계 전공 변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재료의 조성의 화학적 특성과 같은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해야지 명세 작성부터 심사관의 반박에 대해서 대응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 과정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고, 특허받을 수 없는 건도 어떻게 보면 특허받을 수 있고, 같이 특허를 받더라도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심사관이 이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한 걸 근거로 이제 다시 심사를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결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특허 결정서입니다. 그래서 출원인 발명자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제 삭제를 했고요. 대리인으로 제가 지정된 변리사로 돼 있고, 발명의 명칭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6호건이니까 상하자와 구동 모듈인 거고요. 그래서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66조에 따라 특허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출 통해서 심사관은 거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 이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의 작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해서 설명함으로써 요건은 이제 특허 등록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장치에 대해서 특허 출원하실 때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를 찾아서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거의 외관상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기술적인 특성, 작동적인 특성을 잘 분석해서 대비함으로써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된 특허권, 상하 좌우 구동 모듈의 등록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견 제출 통해서 특허 청구 거절 이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대응하기 힘들 것 같다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더라도 제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